서울에만 강남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마다 지방마다 다 그 지역에 다 강남이 있어요. 네. 그럼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떨어져도 얼마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한다면 망하면요 뭐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망하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결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330 강의 때도 그러죠. 부동산 투자를 할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네. 정말 뭐 잘 아시잖아. 10채 20채 사도 네. 1년만 있으면 양도세 일반과세였고 그렇죠. 건건이 대출 이빠이 다 나오고 아유, 뭐. 내가 명의를 뭐 다른 거 안 빌려도 네. 20채 30채 사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때 또 네. 돈 줄 테니까 집 사라 했을 때 그때가 정말 투자하기 개수 늘리기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적인 측면보다는 일단 저는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톡방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에서 이걸 하냐. 네. 저는 진짜요. 무주택자는 네. 반드시 1주택자가 되어라. 네. 그리고 1주택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내 집이 개집인지 궁궐인지를 몰라요. 네. 사람이 선호하는 집인지 선호하지 않는 집인지 지는 살기 좋다 그래. 네. 본인은 살기 좋다 그래. 원래 자기 집은 다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혼자서 살기 좋은 집인지 아니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물어봐도 다 여기가 살고 싶어하는 곳인지. 네. 그러면 1주택자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갈아타게 하라. 그리고 또 정말 내가 1주택을 똘똘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팔 생각이 없어. 네. 팔 생각이 없어. 그럴 때 이제 뭐 한 개 정도 더 뭐 어떻게 그냥 은행에 넣어봐야 돈 안 되니까. 네. 뭐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짤짤이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 2주택 정도. 요 정도 또는 일시적 2주택에서 갈아타기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정비사업에서 대체주택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거를 어디다 하면 가진 여유 자금 가지고 한도 내에서 어떤 투자가 어떤 선택이 어떤 초이스가 가장 베스트냐 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네. 집이 뭐 3채 있고 4채 있고 뭐 있는데 취득세 8% 12% 내고 하나 더 해도 돼. 내 바로 뭐라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개수를 늘리기에는 너무나 네. 지금 규제가 타이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정말 무주택자들 아니고서는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쉽지 않아요. 무주택이 세상이네요. 요즘은 어떻게 돼 보면 가장 사기가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규제가 네, 없는 없고, 편이니까. 뭐 대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무주택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항상 나도 사고 싶다. 네. 그렇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 네, 네. 이게 사람 심리가. 지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지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비싼 집을 보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다 있어요.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이상한 물건들을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서울에 사고 싶어. 네. 지방은 죽어도 가기 싫어. 네네. 그러니까 돈은 없어. 네. 근데 이제 멀쩡한 아파트를 못 사니까 네. 희한한 물건들이 이제 오피스텔 작은 것들 생활형 숙박시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 빌라들 서빌들 이거 언제 될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 해서 네. 투자 자체를 처음 투자했는데 또는 처음 실거주인데 이걸 갖다가 망쳐버리는 투자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남들이 다 선호하는 걸 하고 근데 선호하는 지역, 선호하는 아파트를 하는데 돈의 여유가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은 안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싼 동네에서 아파트를 하라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왜? 거기 멀어서 네.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다 사실은 또 삽질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뭐 또 휴무 때는 애들 봐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현장 답사 그러니까 임장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시기를 계속 놓치고 전세에 살면서 남 주인만 좋은 일 시키고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김에 저도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서울엔 좀 살고 싶고 네네. 그리고 서울에 뭔가 집을 하나 가지고 싶기 때문에 네네. 소위 말하는 이제 네. 신축이죠. 네네. 신축인데 전세가 엄청 높아가지고 네네. 그 갭이 엄청 작게 네네. 돼 있는 그런 네네. 물건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뭐 2, 3천만 원만 있으면은 뭐 몇 억짜리 산다. 아, 그건 빌라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고. 네, 빌라는 구역 지정된 곳, 구역 네. 지정된 곳에 뭐 조금 더 주더라도 여기에 뭐 몸테크에서 무주택자는 대출 되니까 네, 살로 들어가는 거지. 살로 네. 들어가서 대출 일으킨 거 가지고 나중에 살다가 네. 이주비 받아서 뭐 어느 정도 상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은 조합 설립만 되고 네. 구역 지정만 되고 하면 가격대가 엄청나게 높아서 피가 높아서 네. 갈 데가 없어요. 막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요. 찾아보면 있고 네. 물론 이제 금액대가 뭐 나는 1억밖에 없어요, 2억밖에 없으면 그건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도 본인이 들어가서 몸테크라고 그러죠. 예, 하려고 한다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결국은 시간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세월을 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축을 들어가서 어찌됐든 신축을 지금 가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네. 네. 시세를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정비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시간의 어떤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안전마진이라는 게 항상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어쨌든 싸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 거죠. 리스크는 사업 진행이 되긴 되는데 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뭐냐면 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관철을 내고 이주를 해서 착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공사를 하고 하려면 거의 뭐 6, 7년 길게는 그렇죠. 10년 잡아야 되고 네. 이 10년의 시간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네. 당장 나는 신축에서 살고 싶다 하면 그거는 사실은 이율배반적이다. 뭐 좋으면서 네. 싼 물건은 없어요. 사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 하는데 버려야죠. 근데 이게 어렵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좋을 거야. 제가 하고 싶었던 예. 얘기입니다.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것도 다 챙기고 A, B, C, D 다 아니 챙기면서 없어. 어떡하냐고. 뭐 산 좋고 물 좋고 뭐 정자 좋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포기한다면 예. 약간 좀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뭔가 좀 고생스러운 네네네. 거, 고생을 이런 거를 해야죠. 해야지 해야 차라리 돼요. 안전해진다. 네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그런 같아요. 게 있어요. 저는 네. 서울에 많아요. 많은 건 아니고 네. 솔직히 그거는 정정합니다. 많은 건 아니고 네. 찾아보면 그래도 있어요. 아직은 진주들이 그래도 있어요. 조금 네, 있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럼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산다고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좀 찾아서 한다고 네, 하면 네,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뭐 집을 사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제 전세, 네. 월세를 좀 더 사실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앞으로의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좀 보세요?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는 내가 네.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야지. 이 상태로 가면 네, 전월세 시장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이 제도 하에는 네, 임대차법을 뭐 원천적으로 이렇게 개정했던 부분을 완전히 다 폐기하지 않는다 하면은 네,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근래에 요 가까운 엄마 아파트 네. 얘네들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재건축 그 조합 설립 안 된 곳에 그 2년 실거주 요건을 해야지 그다음에 그 저 뭐야 저 입주권을 네. 조합 입주권을 준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다 주인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것이 그게 이제 폐지가 돼버리니까 지들도 알지 폐지가 되놓으니까 네, 지금 가격대가 좀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사람들 이제 지금이야 좋겠지만 이제 이 4년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 내년 다 8월부터 쳤잖아요. 돌아오거든요. 네. 그것도 B인가? 삐. B. 여기는 점잖은 사람들만 듣는가 봐. 난 내 방송은 완전히 뭐 난리도 아니네. 그래서 이게 이 정책이 이러면 네. 정책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보이는데. 뭐 알아. 네. 알면서 그런다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뭐냐면 더 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그 이런 규제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더 조져야 된다. 왜 지금 여당의 네. 그 대통령 후보가 더 조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박수 치는 애들이 그래.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세게 못했어. 그래 너는 더 세게 해줄 것 같아. 너 찍어줄게.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 물어봐서 네. 저게 그 지금 현재 그 국회나 이런 데서 네. 어떤 생각이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네. 여전히 그냥 강경한 것 네, 같아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왜냐면 이 지금 이 저기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은 이거 만든 사람들은 이가 부작용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는 뭐냐면 이 결과를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국민들을 이제 정 뭐냐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도 안 돼요. 나머지 99%는 그래 뭐 그런 거지 세상 좋아졌네 세상 힘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누구한테 이제 사실은 뭐 갈라치기 한다던가 어느 누구한테 이걸 갖다가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2년에서 지들 망치 두드려서 4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뭔가를 여기서 6년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있어요. 세상에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럼 말도 안 이게 시장의 룰이 네.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축구라는 거는 발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손으로 손도 하는 막 쓰고 것도 괜찮다라고 뭐 들어 누워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할 상황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네. 될 것이냐, 저 그러잖아. 매매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리면 이제 진짜 전향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네. 얼마든지 지금 잡는데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전월세 시장은 계속 힘들어지고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가서 네. 월세로 해서 임대로 돌리고 전 국민의 임대화 시키는 그런 대규모 어떤 빅브라더의 어떤 그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는 없어.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삼으시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전세 대출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게 투자를 해오면서 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 집에 못 살 경제 수준인 분들이 막 들어오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찌 보면 좀 삶이 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들어옴으로써 거기 원래 들어가야 될 분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또 것도 있고. 적체가 되면서 네. 돈이 막 계속 들어오는 네, 거죠. 어찌 네, 보면 네, 이 네. 시장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대출 규제 뭐 지금 다시 또 풀었지만 네. 다시 또 이런 걸 또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풀었는데 정상적으로 푼 건 아니고 네. 갚을 능력 있는 거는 보겠다. 네네. 저 앞에는 전세 대출 막은 게 무조건 완전히 쉬었다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열어주긴 열어주는데 니들이 상환 능력이 있는지는 보겠다. 네. 그때는 상환 능력을 안 봤단 말이죠. 네. 그걸 한다면 거기만 해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면 네. 어쨌든 이제 전세 대출 자체가 네. 기존보다는 좀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든다는 네, 줄어들죠. 거면 네. 그러면 전세가도 같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은 전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방을 버텨주는 네. 가격대인데 네, 네, 네. 그럼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내려간다. 전세 대출 규제로.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도 같이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 예. 라는 생각을 하는 있습니다. 분들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거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전세 대출 막는 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이게 정치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돼요. 원래 이번에 완전히 다 막았잖아요. 네. 완전히 다 막았는데 이제 열어주겠다. 네. 저기 대통령이 특별 지시까지 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특별 지시하고 직급 잡을 생각이 있으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밀어붙여야 했을 건데 아니거든. 민심이 흉흉하거든. 네. 이건 결국은 민심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민심의 향방에 따라서 이 제도는 얼마든지 또 다시 어떤 식으로든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죠. 많이 해주죠. 80%나 80% 해주고 지금 매매가 40%밖에 안 네, 해주는데 이자도 되게 낮게 해주다 낮고, 보니까 네. 사실 안 빌리는 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지. 안 빌리는 네.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전세가를 계속 올리게 되고 네, 그럼 맞아요. 주인들이 뭐 그 네. 가격보다 당연히 비싸게 비싸게 팔고. 내고 그럼 이게 당연히 집값을 밀어 올리는 올리죠. 영향을 올리죠. 주는 건데 예. 그렇다고 이걸 다시 돌리자니 때문에 안 그동안 되죠. 혜택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 보고 사실 뭐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는 얘기인데. 얘기밖에 안 되죠. 이게 결국은 이 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을 낮추려는 어떤 그런 목적
보다는 네. 결국은 전세가 결국은 매매 가격을 받쳐주는 주 요인인데 이 전세 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요. 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뭐 그냥 없는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만 전세대도가 있으니까 네. 전세대도 때문에 결국 집값을 매매 가격을 버티게끔 만드는 요인인 건 명명백백하니까 네. 여기에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못했는데 백약이 무효였잖아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뭐 이랬는데 결국 전세 대출까지 손을 댄 것은 결국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지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도.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라는 것이 집값을 받치면서 네. 거꾸로 이제 네. 상승시키는 네. 그런 요인이라는 네. 거를 네. 네. 정부가 판단을 하고 네. 조금 시도를 해봤다. 네. 그렇게 보고 라고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전세 제도라는 게 사실 뭐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뭐 월세 대비 좀 적게 내면서 좀 살면서 좀 돈도 모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자가 그다음에 전세, 월세 중에서 거주 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게 전세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5억짜리 집 두 채 갖기 적폐고 2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서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네. 프레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자가 전세 살면서 청약을 막 노리고 네. 점수도 안 되는 인간이 네. 막 30점 가지고 있잖아. 뭐 강남 들어오려고 막 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실제로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사회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입장에서는 이 전세를 못 살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굉장히 멘붕 올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상황이 벌어지겠죠. 제가 봤을 때. 또 그러고 월세화가 돼버리면 네. 이제 양극화 되겠죠. 네. 누구나도 살고 싶어하는 것은 월세 되게 많이 높아질 거고 저쪽 외곽지는 그냥 살아라 그래도 안 될 네. 거고 뭐 일본의 빈집 쇼크처럼 또 그런 네.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전세가 있기 때문에 월세가 싼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0%지. 근데 이게 전세가 없어진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전부 월세 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양극화가 되면서 네.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에 대한 어떤 월세의 어떤 수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네. 이 부분은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외곽지는 집값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상급지, 뭐 네, 선호 지역들은 선호지역. 뭐 네, 각 월세가 지역마다, 막 네. 엄청 올라갈 거고. 네. 전세라는 대안은 네, 없으니까 네. 사든지 네. 월세 뭐 몇백 네, 내고 살아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이나 이런 거 어떤 가족 환경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렇죠. 내고 월세 가는 내고 거죠. 가야죠. 아니면 집을 비싼 가격에 사던가. 네. 그게 뭐 대부분의 선진국의 지금 예, 모습이잖아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안 왔던. 영국도 그렇고 뭐 네. 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월세를 내면서 어마어마한 여자 어쩔 수 없이 울물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많이 미치죠.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네네. 당분간은 뭐 대외 변수가 없는 한 이 상황은 좀 답답해도 이어질까요? 네,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정권이 좀 바뀌면 네. 뭐 여든 야든 어쨌든 대통령은 바뀌는 네, 거니까 네. 그럼 좀 정책들이 좀 뭐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종부세 정도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네. 그런 손을 볼 좀 가능성이 사실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정부에서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 정부가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네.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제발 좀 집좀 사세요. 뭐 이런 네. 상황이 오면 이게 당연히 이제 완화되겠죠. 근데 그 시장이 아니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네. 이건 바꾸기 힘들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그 과거의 경험으로 한번 그렇죠. 비춰서 얘기 한번 해주시면 그때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전에 이제 규제들이 막 많았는데 바로 막 다 풀 거라고 봤지만 잘 안 풀었어요. 마지막에 막 그 맞아요. 규제 지역들은 강남 같은 건 끝까지 가서 가져갔잖아요. 정말 다 박살 났을 때 그때 박살 났을 때 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 묶었고요. 제일 먼저 묶고 이 상황이 가격이 개박살이 나야지만 이게 풀릴 거예요. 네. 이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미 몇 년 전에 투자를 감행을 해서 지금 이제 투자금 대비 뭐 한 심지어는 10배씩 오른 사람들은 그래 뭐 반토막 나든지 말든지 뭐 나는 버틸란다. 근데 이제 뒤에 후발주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후발주자 분들한테 좀 어떤 전략이랄까? 뭐좀 딴 거 없지. 뭐 실거주면 상관없다는 거지. 쥐가 살면은 반토막 나든지 말든지 그 입지가 좋다는 전제하에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 동네다. 들어와서 살면 반토막 나면 어때? 살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또 튀어 올라갈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어떤 알파적인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물량으로만 봤을 때 이게 크게는 두 개 보는 거죠. 저는 가격에 부동산 그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인데 가장 큰 영향은 기본적으로 큰 영향 여러 수백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인 공급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 이 두 가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은 우리가 오일 쇼크하고 그다음에 IMF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먼 사태 때 하고 이렇게 별 몇 번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공급은 90년대 때 하고 이명박 때 하고 뭐 이런 또 그것도 몇 번 없었고요. 근데 물리적인 공급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 앞으로는 그거는 너무나도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3기 신도시 기대하는 분들. 아니 걔네들은 그거 안 가 사람들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에 살고 싶어 한다고. 선호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가밀지구가 언제 만든 건지 압니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해놓은 거단 말이지. 그러면 그 앞으로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걔네들이 이제 기약이 없어. 그러면 내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안 해줘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물리적인 공급은 없고 결국은 하나 믿을 만한 건 리먼 사태라든지 IMF라든지 오일 쇼크처럼 와장창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완전히 너무 무너진다든가. 뭐 이런 것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너지든가. 근데 그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오면 결과적으로 이 박살이 날 거예요. 부동산 IMF처럼 또 박살 박살 날 겁니다. 서울에 뭐 여기 강남 지역이 한 30%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를 기다려서 뭐 기후제를 지내서 이때를 빨리 경제야 무너져라. 그럼 이제 다 풀릴 거예요. 부동산 규제 완화들이 규제했던 걸 다 풀릴 거예요. 뭐 그 상황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그걸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웃기는 거지 사실은. 저도 사실은 기대를 해요. 왜 그 내가 그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뭐 자산 부동산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야 지금 한 반토막 나자 저수지 물 한 빼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단 말이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냐? 뭐 그래서 경제 상황은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해요. 경제 상황을 예측한다는 거는 정말 그 병신이지, 그 사기꾼이지. 사실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 부동산 안 하고 뭐하러 그거 하고 주식하지. 주식 가서 선물 옵션하면 되지.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수백조 부자 되죠.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해칭만 할 뿐이지. 그래서 근데 저는 해칭이 내가 할 수 있는 해칭은 야, 딴 거 없다. 입지 좋은데 사자. 네가 능력. 왜냐면 서울에만 강남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마다 다 그 지역에 다 강남이 있어요. 그럼 살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떨어져도 얼마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한다면 망하면요 뭐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망하냐. 그렇죠. 사실 내가 3억이 있다고 해서 그걸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찾으면 뭐 안 좋은 데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지방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어떤 도시에는 완전 대전 아파트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 그게 한 1년 6개월까지는 정말 그런 게 진짜 눈에 보였거든요. 우리 네. 뭐 항상 하는 얘기 16년도에 크로바 가면 갭 3,000에 샀었거든요. 네네. 그 데이터 보시면 알아요. 우리 네. 그때 막 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라서 네. 그런 어떤 아주 진짜 좋은 시장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나마 진짜 이싹죽기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불나방처럼 막 이렇게 막 사지 마라. 네. 1억 안 되는 거 미국 공시가격 이런 거. 요즘에 그러니까 결국은 공시가격 1억 네. 이하로 막 수십 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걔네들은 리딩하는 애들이고 네. 이제 톡방에 지들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걔네들이 사놓고 알아요. 어디 산지도 다 알아. 네. 해서 이제 거기 따라다니는 이제 펌프질하는 애들 여기 좋다더라 해갖고 저기 맞아요. 익명으로 네. 펌프질하고 뒤따라서 진짜 뒤에 들어오는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이제 공부 시작한 애들은 좋아요 하면서 사고 네. 뭐 이제 공부가 덜 된 다주택자들 그런 거 사고 해놓고 지들은 다 던지고 법인은 뭐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되니까 네. 이 던지고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입지 좋은 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아무래도 상승장인데 상승장인데. 공시가격 1억 이하가 또 지방에 네. 또 비규제 네, 지역에 네, 네. 그게 많겠냐. 국토부 장관이 그 이제 규제한다고 하니 네. 제가 뭐 그런 거 규제해서 좀 네. 혼날 사람들은 혼나야 된다. 한번 당해봐야 네. 이제 뭐 알약이 좋네, 물량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